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대학생 때 만난 남편 마크와 아내 엔젤이 지은 책이고요. 박설령 옮김 토네이도에서 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제가 읽어보니까 꽤 재밌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부부가 경험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단락단락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문장들을 전번에 1부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그런 문장들과 그리고 자기 성장, 그러니까 이 책은 아마존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었고요. 포브스 선정 최고의 자기개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전번 시간에 감사의식을 실천하는 동안 내 삶에서 서서히 바뀐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라고 했죠. 거기서 제가 일부러 마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젤에게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고, 그녀에게 그 마음을 전했다. 감사를 느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좀 더 민감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두 번째, 가족과 친한 친구들의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그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나 자신에게도 더 친절해졌다. 자신에게도 친절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낡고 불필요한 판단을 단순한 감사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네 번째, 불평이 적어지자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는 일도 줄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줄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 필요한 것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하네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단순한 즐거움과 작은 순간들을 전보다 더 눈여겨보게 되었다. 자세하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더 쉬워졌다 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렇게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가 매일같이 이루는 작은 발전들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이 목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떤 모든 변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이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건 사소한 것이 아니며 진부한 표현과도 거리가 멀다. 이 감사의식은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의심하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10분간의 간단한 의식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직업을 새로 구하는 목적성 있는 일부터 무력함의 벼랑 끝에서 물러나게 해주는 일까지 일상적인 일을 마련하는 건 삶을 보다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을 정의한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을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맞죠? 날마다 하는 사소한 일들이 내가 되는 거고 내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노트에 몇 번이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을 정의한다. 정의한다는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살면서 이루는 모든 진보는 여러분의 의식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자라고 적혀 있네요. 자기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사슬을 끊지 말자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이란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막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어떤 계기가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으면 사슬을 끊지 말자라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이건 여러분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정상 궤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손쉬운 시각적 자극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의식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탁상 달력이나 벽 달력을 준비한 다음 일기를 쓴 날짜에 X 표시를 한다. 달력을 보면 자신의 진행 상황이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2주일 동안 의식을 계속 진행하면서 매일 밤 일기를 쓰고 달력에 표시를 한다면 달력에 적혀있는 X표시의 사슬을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달력이 매일 영감을 준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과 내가 감사를 느끼는 일들에 대해 2문장 정도 글을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시각적인 동기부여의 한 행태인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서 원하는 변화를 실행하는 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의식을 계속해 나가려면 때때로 약간의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보이면 하게 된다. 자, 살을 빼고 싶어도 피곤할 때면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합리화하기 쉽다. 사업의 중요성을 높이고 싶어도 판에 박힌 일상적이고 지루한 일에 휩쓸리다 보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보다는 익숙한 일들만 하기 쉽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도 바쁠 때는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고객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리화하기 쉽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종종 쉬운 길을 택한다. 이런 쉬운 길은 대부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을 나약한 충동에서 끄집어내줄 실질적인 리마인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그런 새로운 계기 때 느꼈던 그런 새로운 감정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했듯이 보통 사람들도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책임감을 활용하자. 의식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책임감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백 명의 코칭 고객들과 함께 일해왔는데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방법은 고객들이 이 의식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사람을 정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아닌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의식이든 그 사람에게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고안했다. 매달 초가 되면 그 달에 자신에게 묻고 싶은 책임과 관련된 질문을 10개씩 적는다. 질문들은 매달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마련한 의식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마크의 질문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아무런 방해도 없이 1시간 동안 글을 썼는가? 오늘 15분 동안 명상을 했는가? 아이들에게 오붓이 신경 쓰면서 같이 1시간을 보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적은 뒤 서로 종이를 교환한다.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엔젤은 마크에게 그가 쓴 질문을 던지고 마크는 엔젤에게 그가 쓴 질문을 던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듯한 기분은 들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향해 던지려고 했던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해내기 버겁다면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한 파트너를 찾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든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 상관이 없다. 매일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을 몇 개나 쓰든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면 5개에서 10개 사이를 추천한다라고 하네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의식을 실행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며 책임 파트너는 여러분이 그 의식들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의식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책임감을 한층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 상대는 여러분이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키우는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일상적인 의식 관행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 실망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와의 약속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식을 준수하는 게 자기가 아끼는 대상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된다면
날마다 그 의식을 실행하는데 훨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치명적인 페널티를 부여하자. 일상적인 의식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약간 더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최근에 마크는 자기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좋아하지 않는 정치 캠페인 $100씩을 기부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또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생문어 초밥을 먹는다는 약속도 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정해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면 매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상과 벌을 자신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 의식을 정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들 가운데 일부는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고 또 어떤 원칙은 수백 번도 더 들어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부 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상들을 시작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일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불편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 일에서 계속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 둘째는 작은 의식일수록 시작과 유지가 훨씬 용이하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일으키려면 많은 인내심과 결단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정이 이미 상당히 바쁘게 짜여 있다면 여기에 새로운 일상의식을 끼워 넣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일례로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루 2번 정도는 지킬 수도 있지, 한두 번 정도는 지킬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의식 진행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가 시작하고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네요. 작은 변화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셋째는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건 평범함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조건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면 압도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테스트하고 마케팅 자료를 작성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매우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게 여러분의 진정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라면 이런 일들은 꼭 해야 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수적이다. 엔젤과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일상적인 의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실패를 겪었고 본인에 대해 너무 낙담한 나머지 스스로 다짐한 목표 지향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미루는 쪽을 택하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신과 우리가 지닌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요. 그렇게 여러 가지 4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간에 몽상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생산적인 일을 할 때는 실제 프로세스를 위해 구조화된 루틴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필요하며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의식을 만들 수 있다. 신경학자들은 몽상을 할 때에도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뇌 과정이 똑같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몽상에 바치는 시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공동 집필한 심리학자 레베카 맥밀란의 말에 따르면 몽상은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창조적으로 배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쩌면 때때로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 까닭도 그 때문일 것이다. 몽상의식을 위한 시간을 미리 계획한다는 건 직관이 반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생산성 모드로 보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 버릇을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온갖 활동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몽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몽상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